개혁신당 인물탐구 시즌3. 오늘은 우리 개혁신당의 초대 원내대표를 맡아주셨던 양양자 전 의원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개혁신당 선임 대변인 문성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양양자 의원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네.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 가장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저의 이력은 개혁신당 전 원내대표 양양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행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조기 대선 국면이라는 것이 이 정당에게는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네. 이 이벤트에서 이제 양양자 전 의원님의 이제 역할은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전국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논한다는 것조차도 사실 오만으로 비춰질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국민들께는 조기 대선이 뭐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나간다 이 이야기조차도 개혁신당에게는 신뢰를 거두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개혁신당의 국민들로 하여금 개혁신당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리고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 거기서 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들은 저는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개혁신당의 신뢰를 많이 못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개혁신당에서 함께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대변인님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적 성장과 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주체로 인식되어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만큼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받아내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3당이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이 국면에서 다른 당들보다 좀 더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도 신뢰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한 발 한 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당이 아니고 우리는 유닉한 정당이죠. 유닉한 정당. 네. 그리고 양양자 보유정당, 이준석 보유정당, 우리 문성호 보유정당. 예, 그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정말 미래가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인정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우리 의원이 걱정할 게 없죠. 인지도 국민들 모르는 사람 없고 그리고 워낙 혼자 잘 뛰기 때문에 우리가 이준석을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개혁신당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개혁신당을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그런 정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기 대선에서의 역할은 저는 우리의 어떤 비전, 우리의 목표, 우리의 정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정당에게 저는 힘을 실어줄 생각이에요. 네, 힘을 실어서 거국 내각처럼 함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정당으로 합류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작은 정당이지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우리가 확실한 정책들을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예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라 그 흡수합당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였다면 저는
당시에 어떤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를 과학기술이든 그런 분야를 맡아서 국정 운영에 견제도 하고 또 협력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어떤 이런 전쟁에 대응하는 그런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개혁신당의 어떤 정체성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 국정 운영의 어떤 한 축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 10년 차거든요. 네. 10년 차인데 누구보다도 사실 스스로가 좀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첨단 산업 분야에 뭐 30년의 경력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에서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래도 다른 당보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장점. 그리고 저는 이제 국가인재원장을 했어요. 네. 국가인재원장이 뭐 하는 자리인 줄 아세요? 국제위원장의 어떤 의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이제 풀네임인데 이게 국가직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의 원장이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재원장으로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혁신해야 되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배운 계기가 됐었어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어떤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바로 서 있으면 국가는 앞으로 간다 이런 저는 또 자부심도 느꼈고 이제 그런 경험 그리고 또 국회의원 4년 했던 입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 또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로서 또 활동을 이제 선출직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네. 저도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2번을 선출직을 하면서 정당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정당의 시스템이라든지 정당의 어떤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웠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최고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역량을 이제는 한 정당의 일원으로서도 그렇고 개혁신당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미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궁금한 게 거는 뭐든지 우리가 이제 물어보세요. 아까 개혁신당이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국제 운영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건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지금 3석밖에 안 되는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 내각의 구성이나 어떤 원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는 결국 다른 당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엔 거국 내각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 개혁신당이 가진 상황상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대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승리를 이제 우리가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의석 수가 적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저 의석 수 가지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보시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좀 그래도 어떤 정치의 경험 또 정당의 경험 또 정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로 국정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게끔 네. 그렇게 인식되게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작은 정당인 것이 이 국정 운영을 협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지만 사실 세 사람의 역량은 아마 300명의 역량과도 같지 않나. 그런데 오만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휴브리스 그 오만함은 굉장히 큰 어떤 시련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차분히 이 대선 국면을 잘 대응해 나간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정치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당원분들께서 워낙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그 우리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참여하는 분들을 비판적으로 본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개혁신당을
완전히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이 되고 1%가 아니라 아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세 사람의 원내 의원께서 활동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문성호 선임 대변인을 걱정해야지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을 걱정하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이 다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데 더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이준석 의원이야 당을 위해서 당의 이름으로 뛰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저는 내년 지방선거 또 당장 저희 지역에 보궐선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보궐선거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용인갑이라는 지역은 17대부터 21대까지 모두가 다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또 사법적 이슈로 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용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행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혹시라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궐선거가 나오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당원분들도 우리 개혁신당이 사라지기를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한 근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활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적 인식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서 뭐 개혁신당이 뭐 하는 당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어떤 역할에 충실하고 그리고 또 김구영 위원장님이나 저 전남의 곽준호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그 프레임카드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 다시거든요. 밤새 다시고 그래서 보시면 지역 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개혁신당인데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마음이 간다니까요. 저도 용인에서 양양자 반도체 아카데미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다음에 그 취준생, 그다음에 부모들 다 와서 제가 이제 무료 이렇게 멘토링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하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평가를 받냐면 그래도 안 떠나고 그냥 선거에 졌는데 보통 다 떠나버리거든요. 보통 그렇죠. 안 떠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네. 이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 개혁신당 일원인 분들은 뭐 당원에서부터 또 당협위원장 그 우리 중앙당의 당직자들까지 한 분 한 분 자기 역할에 충실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저도 이제 58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그 1985년도 그러니까 딱 40년 전에 85년도 이준석 의원이 태어난 해 저는 산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밑바닥부터 올라오면서 수많은 역경이 있었죠. 수많은 역경이 정말 벌어지만 또 못한 그 처우를 받을 때도 있었고 인간 대접을 못 받을 때도 있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를 본 거죠. 저를 내가 부족하고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이 분모의 크기가 나는 워낙 작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분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고. 나한테 막 임원도 되고 막.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그런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저의 경험들을 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또 나눠주고도 싶고 그게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뭐 MZ 세대라고 해서 그리고 뭐 이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제가 입당한 지 벌써 이제 10년 차가 돼가는데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라야 합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니라 자부심이라야 합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준석 의원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것과 관통해 있었어요. 그것이 희망이고 그래서 한국의 희망 개혁신당이 된 거예요. 진짜 우리 개혁신당이 앞으로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역할 충실하고 내가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그런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삼각형을 그렸잖아요. 이게 삼각형의 맨 위가 정체성, 비전, 목표, 철학, 가치 요게 있어요. 그리고 세력,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께 알리는 언론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준석 의원과 처음에 합당을 결정했던 것이 요것을 한국희망으로 가자. 그래서 동의를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어떤 그 세력이 그래도 강한 지지층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희망보다도 뭐 10배쯤 많은 그런 지지층이 있었고, 그리고 언론 대응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나가면 개혁신당이 제대로 정당의 모습으로 갖출 수 있다 했었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 세력을 형성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모든 것을 우리 국가에 두고, 국가와 국민에 두고 정당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의 내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당원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